베트남에서 가장 여행하고 싶은 도시 달랏. 해발 150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연평균 18도 정도로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이며 1년 내내 향기로운 도시 달랏. 식민지의 역사와 분단의 아픔을 겪은 베트남의 근현대사는 우리와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아픈 역사와 내전을 겪은 비극, 그리고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곳. 우리가 흔히 아는 베트남과는 다른 모습의 베트남. 이곳은 베트남 달랏입니다. 나트랑에서 130km 떨어진 달랏은 차로 3시간 반, 호치민에서는 차로 8시간,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베트남 중남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달랏의 상징 중 하나인 수어농옷에서 시작합니다. 수어농이라는 말이 베트남의 유명한 시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호수인데 그분의 성함의 한자어 뜻이 봄춘자의 향기 향자예요. 그래서 한국분들은 여기를 춘향이 호수라고 하고, 이 호수가 있는 곳은 달랏 시내의 가장 중심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는 뭐 오리배도 탈 수가 있고, 예전에는 마차도 돌아다녔고,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시면은 광장이 있어요. 저기가 달랏 시내에 있는 가장 큰 메인 광장이고, 프랑스 사람들이 베트남을 식민지화 시키고 여길 와보니 베트남 날씨가 너무 더워. 그래서 베트남 내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아라. 그곳을 우리만의 힐스테이션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찾은 곳이 달랏이에요. 이곳은 사계절 내내 날씨가 좋고, 제가 지금 반팔 입고 있는데 추울 정도라 좀 이따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만 사실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고, 지금은 또 아이러니하게 아름다움으로 또 승화가 되었죠. 야.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이름은 웅웬 왕조인데요. 웅웬 왕조의 마지막 왕은 바오다이였습니다. 여기 달랏에 바오다이 왕의 여름별장이 많이 있는데요. 왕국의 마지막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곳으로 저는 지금 발길을 옮깁니다. 여기는 바로 킹팰리스 왕의 별장인데요. 총 여기는 3개의 왕의 별장이 있는데요. 두 번째 거는 관광지로서 활용이 안 되고 1번과 3번 중에서 1번이 더 이뻐요. 이곳은 보통 우기 때 지내는 여름 별장이고요. 베트남이 분단된 이후에도 남베트남 대통령들이 별장으로 사용해서 그런지 당시 화려했던 정원과 내부 시설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발에다가 덮개를 씌웁니다. 양말처럼 이렇게 덮개를 신어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건 이게 스몰 사이즈. 빨간 거 스몰 사이즈구나. 한국 사람이라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실제로 왕이 살았던 그 별장 내부예요. 근데 이거를 복원해 놓은 게 아니라 그때 살았던 게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총 25개의 방으로 구성된 2층 규모의 궁전이고, 1층에는 왕의 집무실과 회의실, 응접실 등이 있어요. 휴가를 왔어도 일은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2층에는 왕의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이 거주하는 곳인 만큼 밖으로 나가는 비밀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바오다이 왕은 마지막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는 점에서 조선의 순종과 비교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식민지 치하에서 허수아비로 살아갔던 점은 영친왕과도 흡사합니다. 다음 여정은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 달랏 최고의 포토스팟으로 알려진 달랏역으로 갑니다. 프랑스가 여기를 식민 지배할 당시에 필요한 물품들을 수송받기 위해서 호치민하고 달랏까지 쫙 기찻길로 연결을 해놔갖고 그 수송 물자가 운행되던 기차였어요. 근데 베트남 전쟁 당시 그 기찻길이 다 끊기고 지금은 관광열차 기능으로서만 운행을 하고 있고, 근데 그마저도 최소 인원이 안 차면은 운행을 안 한다고 해요. 티켓을 사놓고 기다려야 돼, 사람들이 올 때까지. 현재는 기차역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사진을 찍는 용으로만 남아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인생샷을 담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저도 도전해봤는데 아무래도 혼자라서 조금 힘드네요. 갑자기 다음에는 혼자가 아닌 둘이 오고 싶어졌습니다. 달랏은 프랑스 식민지 때 개발이 된 도시인데요. 그래서 유럽식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독특한 집 하나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곳은 바로 크레이지 하우스입니다. 여기를 건축하신 분은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베트남 여성분이시고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장소로서 90년대에 헛삽을 떼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완공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는 계속해서 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지나고 와도 또 변화해 있고 시간이 지나고 오면 또 뭔가가 추가돼 있고 그래서 여기를 건축하신 분이 베트남의 가우디로 칭송받고 있죠. 미러와 같은 길과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계단을 올라가면 크레이지 하우스의 백미 꼭대기에 닿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가우디의 그 정교한 손길의 가장 위에 제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 왜 크레이지 하우스인지 와보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미친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무서워요. 아직도 건축 중이라는 크레이지 하우스 완성된 모습을 저는 정말 꼭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달랏의 역사, 베트남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요거 땡기더라고요. 이 집 잘하는데? 반미도 사실 이게 프랑스의 잔재라고 해야 되나? 그 역사에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반미 말고도 역사를 얘기할 때 꼭 나와야 되는 음식들이 피디님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쌀국수를 굉장히 오래된 음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쌀국수는 베트남 전통 음식 아니에요? 썰이 좀 있는데 프랑스 식민지 당시에 소고기 뼈랑 좀 안 좋은 고기로 국물을 낸 거기다 면을 넣어서 아, 좋은 건 자기네들 다 먹고 그렇게 아픈 역사가 있는 음식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송중기님 여기서 인력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언덕이 많다 보니까 인력거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달랏섬은 4가지 있거든요. 현재도 이게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인력거. 인력거는 여기 언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그 인력거를 끌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오늘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신호등이 없어요. 여기는 교차로가 다 원형 교차로 형태로 되어 있고 특별히 또 원형 교차로가 아니더라도 달랏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베트남 교통체계가 사거리 아니면 신호등을 잘 안 만들어요. 그리고 고층 건물이 없어요. 높다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멀리 봤을 때 내 시야를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마지막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이거 마침 제가 반미 2개 사드릴게요. 노사연 씨가 없죠. 노사연 잘 지내니? 마지막 없는 한 가지는 에어컨이 없어요. 저희가 아까 왕해별장에서도 봤지만 벽난로가 있잖아요. 여기가 비가 오거나 날이 추울 때 그때쯤 되면은 체감온도 영상 10도 내외라서 한국 분들은 이 정도면 참을만 하지 라고 하는데 여기 현지인 분들은 그 날씨에도 저체온증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이 영상 한 16도에서 한 18도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패딩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요. 털모자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나는 찾았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찾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역사와 향기를 품은 도시 달랏에 밤이 찾아오네요. 아름다운 도시 달랏은 하늘에도 땅에도 별빛이 쏟아집니다. 잠시 함께 감상하시죠. 오늘 하루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베트남 달랏의 역사를 컨셉으로 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이렇게 일정을 돌아봤는데요. 물론 제가 하는 말들이 지침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달랏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참고 정도는 될 수 있는 참고서 정도의 기능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모르고 오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 지역에 대한 이런 간단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오시면 또 여행의 재미가 또 배가 되거든요. 저희는 항상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여행을 즐겁게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재미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재미보다는 좀 유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익성 가지고는 근데 이게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 나트랑 송죽기 이빨로 가야죠. 그 빨이 다 떨어진 것 같아. 공연 시작하니까 일단 끄시죠. 공연 좀 보게. 맥주 좀 주세요 여기.